이걸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성이 있는 한 천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천인 합일사상이 여기서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런 성의 존재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나온 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성의 존재이다. 천의 존재이다. 천명주의성.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몸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솔성지휘도입니다. 성을 따르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서 반대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안에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도는 인도 측면이 강합니다. 도는 천도와 인도, 크게 말하면 천도, 지도, 만물도, 인도 이걸 다 잡는 게 도인데 여기에서는 솔성주의도 하냐 그러면 존재들한테 국한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니까 바로 그래서 인도 측면이 더 강합니다. 천하면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천도 측면이고 이쪽으로 하냐 그러면 인성이니까 인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이 명한 거의 성이니까 이걸 인성만으로 보지 않고 모든 존재들의 성으로 봐도 돼요. 그렇게 되냐 그러면 그때 제가 성론을 했을 때 사람과 다른 존재들의 성이 같은가 다른가 했을 때 중용은 같다는 입장입니다. 천명주의 성이니까. 근데 맹자에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맹자는 소와 개와 성품과 우리 인간의 성품이 다르다고 나왔거든요. 맹자로 보면 인물성 이론인데 이 엄표로 보면 엄밀히 보면 인물 동론입니다. 천을 중심으로 하니까 동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을 중심으로 놓으면 다른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벌써 여기에서 우리 조선시대 때 인물성이 동론이냐 이론이나 이렇게 논쟁이 붙은 그게 중용과 맹자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론도 맹자의 성론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성 중심으로 봐요. 인도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천성, 천도, 천교 그 다음에 인성, 인도, 인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천인을 관통하여서 이건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인으로 하면 인성, 인도, 인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천인을 다 잡아서 성도교를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전통 유학에서는 인성, 인도, 인교 측면에 중점을 두고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성을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성을 따르는 것을 굳이 도라고 말했다면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성을 안 따르는가? 그러면 인간 존재가 이 유학에서는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인간은 하나인데 그 양 측면으로 하면 신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신으로. 그래서 이 몸의 기능은 맹자의 말대로 사유기능이고 몸의 기능은 사유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몸은 대상을 만나면 그것을 타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대로 살지 못할 확률이 높대요. 이건 어디까지나 맹견론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사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있는 그대로 천의 명령을 따라서 또 우리의 본성을 인지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의 본질은 성입니다. 성. 신의 본질은 생입니다. 생명. 그다음 본성. 크게 이제 나누면 생과 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생과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대상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대상하고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대로 할 수도 있지만 성으로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것으로 하자 그러면 이것마저도 이쪽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자는 겁니다. 이쪽으로 따라버리면 솔성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을 따르냐 그러면 이것마저도 솔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바로 이제 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원리 원칙을 도라고 그러는데 그 도는 뭐냐?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하늘의 그 근본 원리인 성을 따르는 것, 그걸 바로 도라고 말합니다. 이걸 따라버리냐 그러면 생명작용이긴 한데 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따르면 천도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그렇게 따를 수 있지 다른 존재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천인을 관통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우리 인간은 인간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입장이 더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이렇게 살고 이 존재들은 이렇게 사는 그 유형만 다를 뿐이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성이 있기 때문에 솔성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양상이 다르다. 이런 입장이 저는 동론 입장이 저는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학에서는 이론 입장이 강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문명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인간이 위에 있고 인간은 이 모든 원칙과 변화를 읽어냈기 때문에 제일 위에 만물의 영장이고 다른 존재들은 밑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똑같은 생명인데 우리 인간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의학 실험 대상이 됩니까? 해석이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소나 돼지는 그냥 잡아먹잖아요. 예. 엄청나게 잡고 그렇죠. 예. 죽이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위라는 생각. 우리 인간은 성을 갖고 있고 이 친구들은 성을 없고 이 생만 있다는 거. 이런 의식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인간 위주의 그 사유 패턴을 아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사람입니다. 아주. 근데 대부분의 동서양이 인간 위주의 사유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것들도 그렇게 막 하는데 이런 죽어있다거나 산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더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냐 그러면 살아있는 동식물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저것을 고쳐야 시켰다 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 존재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다르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타야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인 나한테까지 그런 해악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 본위의 사회에서 생명 본위로 사회로 바뀌어야 쓴다. 저는 아주 그게 제일 저 밑에 뿌리밖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 중에서 인간은 이런 식의 생명의 원리에 맞춰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학을 인정하지만 다른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지능과 실천 능력이 다른 존재보다 앞서니까 그런 용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체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측면입니다. 너무 해악이 너무 커요,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몸이 생기냐 그러면 솔성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몸은 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많이 먹고 싶고 그런 나쁜 자리 안 앉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딱 봐가지고 내한테 배가 차냐 그러면 성은
괜찮다. 그 다음에 굳은 자리에도 여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앉아야 된다. 이걸 그대로 인식하는 건 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과 의식은 그러지 않습니다. 배가 찼는데도 더 먹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여기를 앉아야 되는데 여기 안 앉아요. 이게 몸과 의식이 가진 패단입니다. 그래서 몸과 의식으로 살면 도의 생활이 아니고 몸과 의식이 아닌 성으로 살면 그게 도의 생활이다. 솔성지위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몸과 의식으로 살지 않고 성과 생으로 사는 것, 그것을 그대로 해버리면 좋은데 하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수도입니다. 그게 이제 교육이라는 거죠. 그게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부귀 공명은 애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명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게 도기 때문에 생명다운 것은 천도고 인간다운 것은 인도거든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입니다. 왜? 애초에 우리는 생명다운 것과 인간다운 것을 태어나는 그 순간 동시에 타고났기 때문에 또 그 소리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몸과 의식이 작동해버리면 그게 안 돼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나친 것은 덜어내고 넘치는 것은 고쳐주는 게 수입니다. 수. 그것을 바로 교육이라고 그런다. 생명교육과 인간교육, 그게 바로 교육의 본질이 된다는 게 준영의 교육관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관은 이 생명교육과 인간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몸뚱아리와 의식으로 살고 있죠.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 다음에 권력 잡고, 명예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몸과 의식에는 해당할지언정 우리의 본래성에는 해당되지 않는 덕목들입니다. 교육에서 뭘 위주로 해야 될까? 바로 본래성에 위주를 둬야 된다. 수도, 지위, 교라. 수도, 지위, 교로 갔을 때는 생명으로 자발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미에서 충족감, 행복감이 든답니다. 자유와 행복이 든대요. 도를 닦으면.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몸과 의식으로 사냐 그러면 탐욕과 끊임없는 갈등이랍니다. 과연 교육에서 지향할 것은 뭔가? 동양 철학은 한마디로 수도입니다. 그러면 도는 뭔가? 나의 본래성, 생명과 인간다움,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졌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람의 고안물이냐, 그것이 아니라 존재들의 근거인 천, 그것이 그대로 존재들한테 깃들어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육은 나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게 교육입니다. 없는 것을 읽어내는 게 교육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행동한 것을 다시 제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중용에서 이런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중용을 제가 크게 뼈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요. 우리 인간은 천성의 존재인데 모든 존재와 하나이고 존재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성의 존재인데 그 삶의 모습에 보냐 그러면 세 부류로 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왜 나뉘냐? 솔성 여부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뉩니다. 나의 본래성을 알아서 그렇게 사태마다 사냐 못 사냐, 그게 솔성이거든요. 그 세 부류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성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자가 있고 세 번째는 민이 있습니다. 성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생이지지하고 안이행지라고 그랬습니다. 중용에 다 나온 말입니다. 뒤에 나서 절로 우리는 이런 존재이다. 나는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생이지지 절로 알아버린 사람. 그러면
상황마다 편안하게 그냥 실천해버립니다. 안이행지. 생지, 안행은 성인입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 두 번째는 군자는 어떤 존재이냐면 아하 내가 성의 존재인지를 알고서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그런 존재를 뭘 하겠냐면 학이, 지지, 이행지라고 그랬습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학이, 지지. 그 안 다음에는 내 사태에 내 존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이행지입니다. 존재의 원리대로 안 사냐 그러면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가 서로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로 사는 것이 이롭다는 걸 알아서 때로는 넘고 가져오고 싶어요. 넘을 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존재의 본질로 사냐 그러면 힘드는 거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서 거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행지. 그게 바로 군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존재. 세 번째 민, 소인, 인 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중용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적으로는 곤이지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놈이 말해줘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생 해보니까 이것이구나. 그게 곤이지입니다. 고생 해본 다음에 나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 곤이지지. 근데 이분은 습관이 이게 아주 그것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접 능력이 좀 낮기 때문에 곧바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힘써 노력하는 명강의 행지입니다. 노력하고 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 생이지지, 안이행지, 성인. 그 다음에 학이지지, 이이행지, 군자. 곤이지지, 명강행지, 민, 아니면 인, 아니면 소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선천성과 후천성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용에서는 선천성과 후천성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을 안 했지만 선천성으로는 전부 성을 갖고 타고났으니까 성대로 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한테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분명히 후천적으로 인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상정했어요.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이 세 자질이 있냐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후천적으로는 분명 차이가 난다. 선천적으로는 성으로는 다 같은데 나중에 학자들은 이 선천적에다가 이 세 부류의 다름이 있다고까지 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본성으로는 다 같은데 왜 사람이 후천적으로 차이가 나냐? 선천적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 문제다.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선천적으로는 본성을 가진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본성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동시에 갖는다. 선천적 제약이 있다. 선천적으로 성인과 군자와 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용에서는 딱 부러지게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후대 성리학에서는 기질지성이라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성인의 자질이 있고 군자의 자질이 있고 민의 자질이 있다고 거기까지 나와버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세를 많이 살아보실수록 선천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선천적 제약을 있다고 말 안 하면서 그 제약을 어디다 둬버렸냐면 신에다 둬버렸습니다. 근데 후대 학자들은 이것을 신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선천성으로 하면서 그 세 가지로 딱 기질지성으로 나눴다는 그런 다름이 있지. 이런 분들한테도 몸이 진리를 인식하고 실천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다고 해서 벌써 선천성을 제약을 두고 있어요. 엄밀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삼지, 삼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은 열려있는 세계고 이것은 열림과 닫힘이 동시에 있으니까 후천적으로 여기에서 일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 제약성도 있지만 삼지삼행이 후천적으로 열을 제칠 수도 있어요. 민에서 군자가 될 수 있고 군자에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학의 가장 강점이에요. 정에 져버렸다가 아니라 유학은 원래 우리가 열린 존재이고 닫힌 것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인식해서 닫힌 것을 열을 수 있다. 이게 유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닫힌 것을 열 수가 있다.